요즘 현대차를 보면 디자인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나?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의 뒷유리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아이오닉의 뒷유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속 터진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이오닉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동차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거고 어떤 차는 그런 게 안 생기는지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가 왔어요? 아이오닉이 왔다고 하니까요, 아이오닉 실제로 타보고 비슷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기아 EV6도 함께 타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는 없는 건데 일부 소비자들이 그냥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해지고 헤드램프가 막 켜지면서 햇빛도 약간 있는 이런 상황이 비 오면 제일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건 EV6 그린카입니다. 저희 EV6 있는데 지금 서비스 센터에 들어있어서 굳이 돈 내고 굳이 빌렸어요. 오늘 꼭 비교해야 되는 거는 뒷유리에 물이 얼마나 맺히나 이런 겁니다. 왜냐면 아이오닉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뒷유리가 하나도 안 보인다, 아 닦고 싶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일부 소비자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걸 보려고 해요. 뒷유리 지금 보면 이미 어른어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도 세단처럼 이렇게 정말 매끈하진 않아요. SUV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히는 길에서는 세단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뒷유리가 서 있으니까. 근데 고속으로 주행하면 한 7, 80km로 주행하면 그때 필요한 게 와이퍼입니다. 뒷유리 좀 뿌예요. 어때요? 뒷유리 아주 맑습니다. 아, 여기는 좀 뿌옇긴 한데 약간 뒤가 어른어른해서 뒷차 차 번호가 안 보일 정도? 그냥 세단 탄 것 같아요. 아반떼 정도 그냥 뭐 맑은 물이 맺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심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물론 물기가 꽤 있어요. 꽤 있고 약간 흙 뿌려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프레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단들도 다 물은 흐르잖아요. 세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뒷유리에 물이 맺히는데 세단에선 왜 별 문제라고 안 하고 아이오닉5에서만 이걸 문제라고 하느냐, 사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이오닉5의 뒷유리를 보면 김이 서리듯이 이런 식으로 살짝 뿌옇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약간 이제 뒷유리에 뭐가 튀는 게 느껴지는데 뒷유리가 점점 뿌얘지잖아요. 저렇게 뿌얘져서 뭐 딱히 저것 때문에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사용 중에 죄송한데 아이오닉5 엉덩이가 꾸준물이 묻어서 난리가 난 게 여기서도 보입니다. 아, 그래? 아, 뒷유리가 되게 뿌얘졌어요. 되게 뿌얘져서 이제는 야, 이건 진짜 너무 닦고 싶네. 너무 닦고 싶어졌어요. 근데 원래 공기역학적으로 쓸려갔다는 뭐 말이 있지 않았었나요? 위쪽에 이제 스포일러를 잘 이용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뒤로 이걸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스포일러를 잘 설계하면 그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공기가 달라붙어서 차체 표면으로 흐르도록 하는, 차체 표면이 공기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스포일러까지 더하면 그 끌어당겨지는 공기를 더욱더 강하게 가속시킬 수 있는 거죠. 고속으로 달리면 빠른 공기를 통해서 이 뒷유리가 닦여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의 각도여야 되는데 뒷유리가 점점 서게 되면 터뷸런스가 생기게 됩니다.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여기서 주변에 있는 몰방울들을 다 여기다가 스프레이처럼 뿌려내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짧은 거리를 갔는데 이 정도면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한다 그러면 이게 시내 도로에서 이 정도인데 고속도로에서는 어떨까 싶네요. 현대 박사님들이 저걸 몰랐을까요? 현대 박사님들 다 아셨을 겁니다. 연구원들은 와이퍼 달자고 했을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안 단 이유는 있겠죠. 그래도 안 단 이유, 디자인이죠. 요즘 현대차를 보면 디자인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나. 뒤쪽에 EV6는 어떤지 한번 보죠. EV6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 뒷모습을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아이오닉5를 앞에 뒤에서 봤을 때는 지금 꾸준물이 맺혀 있는데 제 차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게 EV6는
뒷유리에 물이 맺히지 않고요. 물론 물은 맺혀. 근데 그게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막 흩날리지 않고 그냥 일반 세단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차는 왜 일반 세단하고 다르게 왜 SUV처럼 이렇게 물이 맺히게 되는가, 요거를 잠깐 살펴보죠. 자, 보셨죠? 이거 정말 희한하잖아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나,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오닉의 뒷모양 그리고 EV6의 뒷모양, 여기 뭐가 다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이오닉은 조금 서 있죠. 요 각도예요. EV6는 조금 더 요런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벌써 달라요. 유리창의 각도가 다르고, 그리고 나서 구조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요 다음에 바로 이렇게 떨어지죠. EV6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봤을 때 그 위에 있는 날개도 아이오닉은 약간 수평이고 얘는 약간 숙여져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SUV의 형태에 가까워요. SUV들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겼으면 이 뒤로 뭐가 생기냐? 와류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이런 흙탕물이 와류를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흙탕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오는 물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EV6 같은 경우는 와류가 여기서 끊길 수 있도록 날개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밑에서 끊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위에서 만들어진 이 공기는 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지?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흘러가는 공기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생기는 저항은 두 가지의 저항이 있습니다. 압력 저항, 하나는 마찰 저항이 있습니다. 나 진짜 이런 거라고 했지? 프레셔 드래그랑 프릭션 드래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에 의한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찰에 의한 저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같이 거대한 물건에서는 결국엔 프레셔 드래그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요.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으로 원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유체, 그러니까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동그란 공이 지나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공기가 가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맞부딪혔을 때 여기서 막 이렇게 공기가 여기서 뭉쳐질 거잖아요. 공기가 야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공기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입자가 떠 있는 거니까 요 입자가 떠 있는 곳을 동그라미가 가면 이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여기서 밀리면서 야야야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여기 세지겠죠. 그리고 여기 뒤쪽은 공기가 밀려갔으니까 여기는 공기가 띄엄띄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공기들이 부족하겠죠. 여기는 또 공기가 부족한 곳을 공기가 채우려고 할 거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공기 입자가 채우려고 막 여기 채워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주사기 앞을 맞고 당겼을 때 다시 주사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것처럼 저기압이 되면은 당기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압이 이어서 당기고 고기압이어서 밀고, 그래서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반대를 향한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기압이라서 이 물체를 당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기도 당기죠. 공기가 이 주변에 있으면 다 와라, 나한테 와 이렇게 하겠죠. 공기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말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죠? 곱게 갈까? 이렇게 곱게 가면 뭐 좋지. 근데 이렇게 곱게 가면 괜찮은데 그냥 곱게 가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와류가 발생합니다. 여기 가다가 와류가 발생해요.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든 여기저기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뒤섞이는 걸 와류라 그래요. 터뷸런스라고도 하죠. 이 터뷸런스가 발생하고요. 요 고기압, 요 저기압, 요것들을 가리켜서 프레셔 드래그라고 해요. 압력에 의한 저항인 거죠. 얘가 압력을 주고 얘가 압력을 줘서 압력에 의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표면에서도 이 공기 저항이 생겨요. 공기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이 표면에서 계속 생기겠죠. 이 표면을 놓고 보면 표면에 가까운 곳일수록 공기 저항이 셀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더 안 가려고 해요. 가까운 곳은 안 가려고 하고 먼 곳은 그냥 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같은 속도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질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만큼 간 만큼 뒤로 가겠지. 뒤로 갈 텐데 똑같이 다 갈 텐데 얘는 안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가.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지 못하는 애들이 점점 생길 거잖아요. 공기가 달라붙어 있을 거잖아요. 달라붙어 있어. 이걸 저항이라 그래요. 이걸 저항이라 그래서 프릭션 드래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이 공기가
점점점 뒤를 향합니다. 처음 시점에서는 그냥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간이 되면 점점점 달라붙는 애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는 뭐 똑같겠지.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저항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면 저항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생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이 저항이 거꾸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흐름이 여기가 매끈하게 흘러가는 것일수록 저항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하죠? 이 표면의 프릭션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의로 터뷸런스를 만들어요. 고의로 터뷸런스를 만드는 걸 골프공에서 이 딤플이라는 그런 구멍 구조를 가지고서 거꾸로 된 그런 프릭션 대신에 이 터뷸런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골프공이 구멍이 펑펑펑 뚫려 있는 거예요. 마찰 저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연비를 중요하게 하는 자동차들은 뒤쪽 범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딱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요. 골프공에서 딤플처럼 프릭션 드래그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체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해서 조금 배우신 겁니다. 자동차의 에어로다이내믹은 일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더 할까? 조금만 더 하면 자동차에서 벤츄리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동차 비가 많이 오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노면이 거의 말랐어요.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요거는 조금 선 넘지 싶네요. 진짜 닦고 싶다. 진짜 닦고 싶어진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페이스도 전기차인데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잖아요. 이 아이페이스도 같은 형태로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날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와류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와류를 아래쪽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아래쪽에서 일어나게 하고 와류가 거기서 끊어지도록.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튀겨온 물이 위쪽까지 끌고 올라가지 않도록 거기서만 일어나도록 하는 게 뒤쪽에 있는 날개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는 이 아이오닉5와 GV60이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는데 GV60 같은 경우는 이 대비를 해놨어요. 아래쪽에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 날개가 뒤쪽에 있는 와류를 아래쪽에서 끝내기 때문에 흙탕이 튀어도 그 아래쪽에서만 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아이오닉에서 지금 와이퍼를 붙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와이퍼를 붙이는 건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뒤쪽에 날개를 아래쪽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물이 튀기는 것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EV6 그리고 아이오닉5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같은 플랫폼이라며, 같은 플랫폼인데 이 디자인만으로도 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요게 이렇게 먼지가 묻어요. 실제로 먼지가 있었던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지금 타고 났더니 여기에 이렇게 뽀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흙탕이 위로 튀겨 올라가면서 이 저압을 만들어내면서 그 전체가 와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류를 만들어내니까 바닥에서 튀었던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이런 데에 묻거나 이런 데에 뒷유리까지도 이렇게 물을 튀겨 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도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옆면하고 뒷면하고가 완전히 달라요. 이 옆면은 공기역학적으로 흘러보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 마찰을 통해서 물이 뒤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러워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뒤쪽은 와류가 생기고 이걸 닦아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서 있어서 뒤는 또 굉장히 더러워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공기역학의 놀라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전체가 저기압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차가 공기 저항도 커지고 뒷부분의 오염 부분도 막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볼텍스 제네레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약간만 올려도 와류가 여기서 그냥 끊어질 수 있을 텐데 와류를 이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날개 요만큼 좀 달아주면 안 되나? 요만큼만 달아줬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떤가? 완전한 동해랑 길을 다녀왔는데 이미 물이 다 말랐어. 그래서 봤을 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뒷유리가 훨씬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말한 대로 정말 이 위쪽에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서 이 벤츄리 효과를 이용해서 이 빠른 공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물을 쓸려 내려보내는 효과가 작동되는 거죠. 아이오닉은 실제로 거의 되지 않아요. 위쪽에 날개는 있지만 유리가 너무 서 있기 때문에 공기가 밑으로 따라 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공기가 밑으로 따라 흐를 수 있도록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또 일어서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게다가 이 날개까지 있으니까 와류를 제대로 끊어주는 이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에어로다이내믹에도 도움이 되고, 보통 이 차체 전체가 와류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류를 끊어내기 때문에 와류가 더 먼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차를 끌어당기는 드래그도 줄여줄 수 있고, 이 와류가 여기저기서 생겼을 때 차체의 거동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날개의 효과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바퀴 밑에서 터지는 바닥에 있는 흙탕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와류가 이 밑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윗부분에 흙탕물이 튀는 일이 없는 거죠. 일반 세단에서는 이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런 형태의 자동차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계를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해서 설계했어야 되는데 아이오닉은 그게 없고 EV6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흙탕물이 조금 있지만 흙탕물은 여기까지, 이 기아 엠블럼 정도까지만 있고 이 윗부분까지는 흙탕물이 튀지 않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도 흙탕물이 많이 튀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놔서 이것도 굉장히 똑똑한 부분이네요. 여기 흰색 부분, 여기는 흙탕이 묻은 게 보이지만 이 검정색 부분은 흙탕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다고? 신경 많이 쓴 디자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아이오닉은 장점이 없나요? 그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사실 어느 것 하나가 특별히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거 물론 좋아요. 매우 좋죠.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반면에 아이오닉은 스포티한 자동차라기보다는 SUV 스타일의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서 있을수록 더 SUV 느낌이 나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짐을 실었을 때도 짐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어느 것 하나가 특별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각각의 이런 특성을 알고서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 EV6, 아이오닉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차를 놓고서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깜빡했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 트렁크 진짜 그만큼 차이 나나? 안 보여. 93cm고 1cm 차이네. 63. 훨씬 크네. 열었을 때 아이오닉이 훨씬 더 크니까 요 높이 차이, 요걸 위해서 아이오닉은 저렇게 서 있는 거고요. 이 차는 어쨌든 CUV 느낌,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해서 더 신경 썼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